자, 그리고 이제 리프사 IPO 소식인데 이거를 잠깐 보도록 하죠. 일단 리프사가 이제 IPO에 관련된 떡밥을 꺼냈습니다. 떡밥을 꺼냈는데 어떤 자리에서 꺼냈냐면은 우리 그 다보스 포럼 있죠? 요거 글씨 크기 좀 키울게요. 이 정도면 여러분들 보이시겠죠?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거 에코노미죠? 월드 이코노믹 포럼 2020. 그러니까 2020년 월드 이코노믹 포럼, 즉 우리가 흔히 다보스라고 부르는 이 포럼에서 리프사가 밝혔는데 이게 그 리프사가 여기에서 인터뷰를 갖기 전에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여기에서 뭔가 인터뷰 자리에 갔는데 그게 어떤 자리인지 함께 사전에 체크를 했었죠. 어떤 자리였었죠? 요놈들. 요거는 월드 스트리트 저널, 즉 저기 미국에 있는 언론 매체죠. 저 언론 매체가 저 다보스 포럼에서 행사를 여는데 여기에 리프사가 스폰을 했죠. 스폰서가 돼서 스폰을 해갖고 여기에 지원하는 대가로 대략 1시간 반 정도 리프 CEO가 단독 인터뷰 형태로 시간을 가졌죠. 자, 그러면서 이거를 체크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사실상 저 월드 이코노믹 포럼, 즉 뭐 트럼프 대통령이라던가 독일의 메르켈 총리라던가 또는 그 트럼프랑 맞짱 깠던 그 환경에 관심 많다던 그 미성년자 여성분 있죠. 트위터에서도 설전했던 그 친구랑 기타 등등 크리스틴 레가르드, 즉 IMF 전 총재이자 현재는 유럽은행장인 이 양반도 오고 굉장히 저명한 인사들이 많이 왔었는데요. 이 사람들처럼 똑같이 공식 프로그램에 초대된 게 아니라 방금 본 것처럼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는 언론 매체에 리프사가 스폰하고 당연히 그 대가겠죠. 대가로 이제 1시간 반 정도 단독 인터뷰 자리를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공식 초대는 아니다. 하지만 어쨌든 리프사가 돈을 써서 그 행사장에 언론 매체를 통해서 인터뷰 자리를 가지면서 약간 마케팅과 홍보 차원에서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는 자리에 과연 어떤 얘기들을 얘기할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는데 우리 연휴 첫날에 밝혀졌죠. 연휴 첫날 이른 오전 시간에 뭘로 밝혀졌다? 뭐 뻔한 얘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 많이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얘기 중에 하나, 그리고 이 자리에서 가장 메인이 됐던 게 리프사 IPO 진행하겠다는 거죠. 언제? 12개월 내로. 이 카드를 꺼냈죠.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다시 정리하면은 저렇게까지 이제 스폰하면서 돈을 써가면서 저기에 자리를 마련했는데 도대체 무슨 홍보를 하고 싶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저 자리를 돈까지 써가면서 저 자리를 마련했을까 싶었는데 요걸로 밝혀졌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리프사 회사 IPO 진행하는 거를 이제 얘기하고 싶어서 저 자리를 이제 돈을 써서 가졌던 거죠. 자, 이 소식이 밝혀지고 나서 이제 굉장히 얘기가 많이 됐죠. 이게 좋은 거다, 나쁜 거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방향성은 알아야 되니까 굉장히 설왕설래하면서 많은 얘기들이 오갔고, 좋은 거다, 나쁜 거다 해서 이래저래 해서 좋다, 이래저래 해서 나쁜 거다 하면서 굉장히 얘기가 많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제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 얘기를 논하기 전에 팩트를 좀 몇 가지 체크를 하도록 합시다. 자, IPO 한다는 얘기는 뭐죠? 요거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저희는 이거 한다는 거는 요거 한다는 얘기죠. 그죠? 지금도 그러니까 비공개 상장 주식회사로서 이미 기업 형태를 띠고 있지만은 일부 제한되어 있는 주주들만 존재하고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공개 시장에 누구든지 리프사 주식을 사고 싶으면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주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아예 공개적인 시장에다가 주식을 상장하겠다는 거잖아요. 좀 더 오픈이 되겠죠. 그리고
누구든지 원하면 주주가 돼서 이 회사의 주인으로서, 물론 이제 지분율에 따라서 그 주인 행사가 굉장히 이제 그 영향력이 갈릴 수 있지만, 어쨌든 본인이 자본력만 된다면 많은 주식들을 확보를 해서 주인 행세를 할 수도 있겠죠. 이 얘기는 결국에는 이제 미국의 여러 가지 뭐 증권법이라던가 뭐 기업 관련된 그날의 액트, 법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즉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기존에는 비상장 주식회사로서 있지만 이제 공개상장이 됨으로써 여러 가지 의무를 지켜야 될 것들, 이런 것들 변경사항이 발생을 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폐쇄적인 그런 형태가 아니라 얘는 진짜 누구든지 원하면 리프사 주식을 사들여 갖고 주주로서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제 최종 태클을 탄다는 겁니다. 결국에 이제 C라운드 펀딩까지도 끝냈잖아요. 그 이후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어지는 게 주식 상장이라고 했는데, 역시나 그 태클을 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팩트인데 여기에서 포인트는 기업으로서 이거를 진행한다는 점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리미티드 유한회사 형태라던가 또는 재단이라던가 뭐 비영리 형태의 뭐 어떤 거, 뭐 재단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존재하겠죠. 이런 게 아니라 기업으로서 미국에 정식적으로 기업으로 등록된 하나의 법인으로서 본인들이 미국 관할법에 있는 여러 가지 지켜야 될 의무들이 있겠죠. 뭐 횡령 이런 거 당연히 안 될 테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더욱더 준수해야 되는 공개적인 회사로 거듭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회사가 되겠다는 거 12월이 아니죠. 12개월 내로 그렇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좋은지 안 좋은지를 방금 팩트를 토대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확실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물론 XRP는 리프사도 주구장창 얘기하지만은 이거는 커런시예요. 뭐 디지털 에셋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죠. 그러니까 리프사의 주식이 아니다 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주장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거를 분명히 하는 가운데 이제 이 XRP에 대한 파급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생각이 어떤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궁금한데 이제 개개인에 따라 약간 판단에 따라 갈릴 게 아니라 대부분이 이제 보편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일단은 전제를 깔고 갈게요. 전제를 깔고 가면은 어떤 전제를 깔 거냐면, 리프사가 무리하게 되게 갑작스런 사기 행위를 통해 뭐 횡령이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빤스런하지 않는다는 가정을 말씀드릴게요. 갑자기 막 주식 상장하자마자 다 털어갖고 뭔가 조직적으로 이 주식 상장 때만을 기다렸다, 이때가 빤스런의 시점이다 해갖고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뭐냐면은 아무래도 더 공개적인 형태로 많은 참여자들이 원한다면 이제 리프사에 관심을 갖고 있거나 리프사를 높게 평가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주로서 참여할 수 있잖아요. 주식을 이제 사들임으로써. 그렇다는 얘기는 기존의 폐쇄적인 그런 환경보다는 좀 더 많은 사람들, 그리고 많은 주주들이 참여함으로써 약간 회사의 이해관계자가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 당연히 회사가 잘 굴러가길 바라겠죠. 리프사 주식을 갖고 있으면. 그죠? 그러면은 당연히 행위는 어디로 이어지죠? 리프사의 여러 가지 뭐 재무, 회계 이런 거 감시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동기부여가 그런 쪽으로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는 굉장히 좀 더 회사 운영이 좀 더 투명해지고 건강해진 쪽으로 이 동기부여가 영향력을 줄 수 있겠죠. 아무래도 폐쇄적인 환경에서는 이 소수가 일부 뭐 기업이라던가 또는 개인이라던가 이런 엔티티, 이런 존재들이 본인들끼리 작당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좀 더 오픈됨으로써 거기에 따른 투명성이 더 상승하는 효과, 그리고 조금 더 감시가 잘 된다고 해야 되나요? 준법 감시 이런 것들이 잘 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가는 좋은 점들이 존재를 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주식 상장을 하게 되면은 또 리프사가 주식을 팔겠죠. 본인 회사 주식, XRP가 아니라. 그러면 거기에서 들어온 돈이 또 있겠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할 때는 예, 재무적인 관점에서 자금력도 늘어날 테고 아까 얘기했듯이 뭐 준법 감시나 이런 면에서도 좀 더 개방된 환경에서 뭔가 더 기존보다는 예, 잘 될 환경으로 변화하는 점은 확실히 예, 플러스 요인이 맞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문제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은 이런 경우가 없었어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가 약간 변수인 걸로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떤 게 변수냐면은 이런 경우가 있지 않았죠.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드릴까요? 일단은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예를 이제 이런 경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XIP라는 걸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회사예요.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예, 공개 상장하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는 없었죠. 물론 이런 경우는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자원, 뭐 예를 들면은 가스라든가 가스라든가 뭐가 있을까요? 석유라든가 예, 이런 경우는 있었을 거예요. 제가 직접 체크는 안 했지만 어떤 경우냐면 석유 자원을 대량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공개 상장 뭐 이런 케이스는 있었겠죠. 제가 찾아보진 않았지만 한 건은 최소한 있을 거예요. 이거 잘렸네 법인. 근데 이 경우는 없거든요. 예, 뭘 얘기하는 거냐면 어떻게 보면 둘 다 비슷하다고 할 수는 있는데 약간 XRP가 뭐 이런 유한자원이 뭐 석유라던가 가스라던가 이런 현물자원과는 약간 다르잖아요. 예, XRP는 뭔가 약간 다른 거죠. 성격이 굉장히 다른 건데 이거 약간 화폐라고도 볼 수 있고 동시에 화폐가 아닌 성격도 존재하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체계, 법체계라던가 회계 관점에서 예, 뭔가 지금은 명확히 구분하기 힘든 약간 여러 가지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예, 디지털 에셋이라는 걸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죠. 이 법인이. 예,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예, 이런 경우라고 표현한 거고요. 이런 케이스가 처음이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만약에 생각을 해봅시다. 약간 이거 갑자기 지금은 대주주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거 굉장한 자금력을 갖고 있는 회사들, 예를 들면 소프트뱅크나 이런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개 상장된다는 얘기는 이제 소프트뱅크나 이런 데도 예, 그 나라에서 뭔가 뭐라 해야 될까요? 거대 자본이라든가 거대 기업이 뭔가 참여를 제한하는 예, 주식 보유를 제한하는 그런 게 존재하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뭐 여러 방법으로 뭐 간접적으로 보유하듯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어쨌든 그 회사들의 예, 간접적인 직접적인 지분율을 늘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걸 통해서 예, 대주주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죠. 근데 얘네가 XIP라는 걸 들고 있는데 이게 뭐하단 말이에요. 예. 근데 기존의 리프사 지금 공개 상장 전에는 운영 방식 여러분들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새로운 대주주가 마음을 바꿔요. 회사의 방향성을 틀어버려. 그러면 그거 막을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면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리프사랑 좀 다르게 변모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리프사가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지분율을 어떻게 막 가져갈 계획인지 모르겠어요. 그거 모르기 때문에 예,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얘기하기 힘들지만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볼 때 만약에 리프사가 회사의 경영 지분이 만약에 본인이 부족해진다. 지금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전문 경영이 누가 앉아있나요? 사장이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앉아있잖아요. 근데 걔가 리프사 주식이 많아서 대표는 아니죠. 사장을 하고 있는 걸까요? CEO를? 아니겠죠. 예, 리프사의 보드 멤버들이 있는데 아마 그 중에 크리스 라센이 뭐 정확한 데이터는 공개 안 됐지만 그냥 제가 생각해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크리스 라센이 예, 상당히 회사 지분을 많이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분을 갖고 있는 보드 이사의 멤버들이 지금 이 리프사라는 회사 경영을 전문 경영인이 브래드 갈링하우스 데려와서 앉힌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만약에 대주주가 바뀌고 예, 그리고 예, 지분율을 상당히 갖고 있는 주주들이 바뀌고 기존에 지금 이 리프사 운영하고 얘네들의 철학과 얘네들의 기업 운영 방식과 생각이 다른 애들 와갖고 야 우리 이거 한탕 해먹고 그냥 빠질래 이런 자본들이 들어오면은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약간
뭐 리프사가 바보가 아니라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건 뭐 본인들의 이제 뭐 의향이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변수까지도 생겨서 제 생각에는 좀 더 예전보다 변수도 많아지고 뭔가 복잡한 이해관계가 좀 더 추가됐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좀 더 잘 감시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기존에 없던 그런 변화 그리고 기존에 없던 변수들이 추가됨으로써 우리 입장에서는 뭔가 리스크 부분에서 리스크 시나리오가 더 늘어나는 측면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장점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장점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얘네의 자본력이 더 생기고 좀 더 준법 감시가 잘 될 수 있는 환경으로 넘어가는 건 맞죠.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인데 결국에 공개되어 있는 시장에 그러니까 좋은 방향으로서 다수의 주주들이 참여를 해갖고 이 회사의 이해관계자가 돼갖고 그런 가운데 이제 리프사가 지켜야 될 미국 관할법에 있는 기업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한다면은 그 안에 당연히 우리나라랑 동일하게 뭐 예를 들면은 뭐 정보 공개, 지속적인 이제 회계 공개나 이런 것도 있겠죠. 주주들한테 공개되는. 그리고 당연히 횡령이나 이런 건 범죄도 당연히 안 되겠고요. 경제범죄 관련된 것도 행위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는 맞다라고 볼 수는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얘기했던 리프사 자금력이 늘어나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장점으로 확실히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장일단이 있는 문제 같아요. 일장일단이 있는 문제고 이렇게 안 됐으면은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굳이 공개 상장을 해야 되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회사가 뭐라 해야 될까요? 정상적으로 운영되면은 어쩔 수가 없는 부분 같아요. 뭔가 회사의 규모가 커지고 뭔가 좀 더 비즈니스가 확대되고 이런 회사들이 비상장으로 유지하는 경우는 없죠. 그러니까 좀 더 계속 규모를 확대하고 전 세계적으로 비즈니스 확장하는데 공개 상장을 안 하는 회사가 있다? 그런 경우는 되게 드문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정도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는 수순은 어쩔 수는 없고 그리고 그 시기가 오래 도래했다는 거. 그래서 많은 변화를 가져올 거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어떻게 보면 단점으로 볼 수 있는 거는 변수가 늘어났다. 그리고 장점으로 볼 수 있는 건 공개에 이제 상장되는 주식회사로서의 갖는 이점들은 장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놓고 그냥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그렇게 막 논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일장일단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포인트들을 보면서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변화된 점 때문에 체크를 더 해야 되는지 어떤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할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게 중요하지 이건 호재, 이건 뭐 악재 이렇게 볼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되게 재밌는 거는 약간 좀 이런 게 좀 아쉬워요. 이게 해외 언론지인 것 같거든요. 뭐 물론 이제 암호화폐 관련된 언론지라 메이저 언론지는 아니에요. 근데 보시면은 되게 재밌는 게 이거 보면은 되게 웃겨요. 그냥 트위터 사람이 분석한 거. 여러분들 호드르라고 알고 계시죠? 지금은 뭐 개발자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양반이 작년에 이제 뭐 IPO 진행할 거에 대해서 그 가정을 한 상태에서 장점은 이럴 것 같다라는 거를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장점으로 얘기하는 건 아까 제가 말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재무적인 관점에서 자금력이 더 땡겨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머니그램 같은 전략적 파트너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늘릴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트위터 글을 기사에 그대로 옮겨놨어요. 그러니까 기자의 자신의 의견은 없어요. 그냥 이 사람이 쓴 거를 그대로 옮겨놓고 매듭을 지었습니다. 날로 먹고 있죠. 네, 진짜 이런 모르겠어요. 이 저퀄리티 기사들이 왜 난무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거 그리고 저 호드르라는 친구 글 쓴 사람한테 뭔가 제공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사를 너무 날로 먹어갖고 그 사람 글을 그대로 옮겨놔서 참 재밌어요. 자, 그래서 리프사 IPO 관련된 건 이 정도 정리하고 나머지 얘기들은 이제 Q&A 때 여러분들 생각에